오늘 정의구현 사자된 얘기를 먼저 하자고 그냥 토크를 준비했는데. 사자다. 오늘 이거 꼭 다뤄요. 왜냐하면 어떤 유튜브도 이거 다루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어저께 정의구현 사자단이 전주에서 이게 미사를 했잖아. 시국 미사. 나 근데 그거 막 이렇게 뉴스로 막 이렇게 날라오는 거 보면서 좀 너무 안타깝더라고 진짜. 여기 막이 들린 윤, 뭐 일본의 구걸,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검찰 독재 타도와 매판 매국 독재 정권 퇴진 촉구 시국 미사.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제 이 사제분들이 하신 말씀이 저기 너무 극존칭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일본으로 건너가 아낌없이 보따리를 풀었다지만 가해자의 훈계만 잔뜩 듣고 왔다. 뭐. 노동 시간을 확대하더니 노동조합을 부패한 집단으로 몰고 국가보안법으로 압수수색을 남발했고 뭐 3.1절 기념사는 대일 굴복 대일 굴종 그다음에 뭐 움켜질 때 손안에 있던 평화는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뭐 굴종 굴신으로 결의의 굴욕과 수모를 안겼고 대통령 나 이런 거 여러 가지 보면서 첫 번째 느낀 건 이분들은 왜 종교계로 갔지? 그냥 정치를 하시면 되지. 그러니까요. 정치는 종교를 하기 위한 아니 종교는 정치를 하기 위한 수단이죠. 저도 사실 그런 말 많이 듣습니다. 왜 학교에 있지? 아니 학교에 있어야 티가 나거든. 서민 교수님은 지식인이야. 교수님은 그렇죠. 교수님 지식인은 사회적 역할이 있어요. 물론 종교인도 사회적 역할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거의 현실 정치에 뛰어드는 정도잖아요. 그렇죠. 종교 분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투쟁 끝에 된 건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본은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이 사람들의 얘기를 하면은 일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얘네들의 하느님은 좌파만의 하느님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난 좀 놀라운 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역사적으로 볼 때 카톨릭이 이렇게 그 공개적으로 정치 행보를 했던 게 사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얼마 전에 무슨 레오 6세, 무슨 알렉산더 2세 면죄부 팔면서 그 다음에 뭐 자기 아들내미 뭐 저기 첩을 둬가지고 교황이. 근데 근데 이전에는 재정 일치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종교가 정치로부터 분리될 수가 없었는데 지금 재정 분리잖아. 지금 얘네들 재정 일치했다는 거잖아. 예수님도 카이사르는 카이사르 건 카이사르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부터 예수님도 종교 분리하라고 했어. 내가 해방신학을 할 줄 알잖아. 해방신학을 하던 사람과 연애를 했던 사람으로서 그 예수를 해방신학에서는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한 민족 해방 혁명가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게 책을 칠했지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재정 일치적인 어떤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간에 재정 분리된 상태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사제가 정치를 해갖고 대통령 하겠다는 뜻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당시에 면죄부하고 자기 첩을 두고 아들내미를 둬가지고 그 아들내미가 뭐 체사레 보르잔가 그래가지고 그놈이 저기 이탈리아의 여러 지역을 영주처럼 다스리고 그 다음에 교황이 이탈리아 반도의 어떤 몇 개 부분을 자기 땅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지배해가지고 그게 사실은 1860년대까지 계속 돼 있었던 거야. 60년까지인가 그렇게 해먹었던 게 카톨릭의 역사인데 지금 이분들은 뭐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난 종교개혁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시점이 온 거죠. 난 좀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독재 정권 시절처럼 뭐 이제 다른 목소리가 다 지식될 때 그때는 뭐 종교개혁가 나설 수 있다고 봐. 근데 지금이 그런 시대냐고. 지금 좌파들이 다 설치고 지금 국회 입법 독재하고 앉았고 언론도 다 뭐가 부족해서 지금까지 나오냐고. 좌우가 너무 극단적으로 분열돼가지고 서로 의사소통하지 않고 반목하고 질시하고 싸우고 있으면 이 종교인들은 그거를 아우르고 좀 서로 화합하게 해줘야 되는데 거기다 불을 지르고 더 날뛰고 있어요. 진짜 촌철살인입니다. 그죠. 역시 이렇게 가운데 있으면 그러니까.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 그러니까 양쪽에서 떠드는 거를 자연스럽게 종합해서 하나의 인사이트를. 근데 나 그거보다 대단한 게 여기 뭐 써 있어요. 정 기자님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쩡쩡님이 정말 그게 너무 대단해. 어떻게 저렇게? 그럼요. 우리는 무슨 호수 무슨 바닷속 그거 우리를 풍산개 취급해. 걔는 지져라 나는 간다. 그럼 당연하지. 그렇게 가야지. 제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5년을 어쨌든 버티고 살았죠. 이 또라이들 속에서. 우리가 또라이란 얘기야? 아니지. 언론 노조 또라이들. 우리 같은데? 김인정. 저는 5년 동안 안 했잖아 이거. 감사합니다, 김인정님. 감사합니다. 나랑 알게 된 지 몇 개월도 안 됐으면서 왜 그래? 그렇게 우리가 기간을 가지고 우리가 제 친구 있잖아. 1년에 두세 번 만나는데 정 기자님 매주 만나잖아. 그러니까. 그럼요.
그럼요. 나는 정 기자님을 우리 엄마보다 더 자주 만나. 우리 아들보다도 더 자주 만나. 솔직히 나도 그래. 그리고 저 아내랑 있을 때 스마트폰만 서로 해. 말이 없어. 우리는 계속 말 주고받잖아. 그러니까. 오늘 같이 산 거랑 똑같은 그러니까, 거야. 맞아. 만난 횟수와 그 강도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거의 불알 친구 수준. 그리고 난 이 정의구현 사재단 이분 보면서 네. 느낀 게 또 하나 있어. 네. 이건 사실 약간 부담스러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 이분들이 보는 관점은 다를 수 있겠는데 보는 어떤 방향은 다를 수 있겠는데 내가 보기엔 이분들이 세상을 보는 프레임은 히틀러하고 KKK단하고 별로 다르지 않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이분들은 민족주의적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있단 말이야. 맞습니다. 히틀러 독일 민족의 우수성을 드러내면서 유태인을 잡아 죽이고 그다음에 러시아 지역을 자기 레벤스라움 생활 구역으로 만들어 가지고 식민지로 만들어서 독일 민족의 어떤 번영을 이루겠다. 이따 소리 한 새끼 아니에요? KKK에 대한 뭐예요? 백인 민족이 더 우월하니까 아시안이나 흑인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어떤 특권을 가지고 저놈들을 탄압을 하고 저놈들을 노예로 부리고 그렇게 해서 먹고 살겠다고 하는 놈들 아니에요? 네. 한국의 KKK는 김남국, 김용민, 고민정입니다. 아니 교수님 절대 다수님이 교수님하고 정철웅 기자님 눈도 자주 마주치는 사이라고. 우리는 진짜. 그래 눈 맞아. 우리 눈 맞았어. 항상 계속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놀랍네. 이게 이재명하고 김문기보다는 확실히 친하네. 눈을 자주 마주치는 거 보니까. 아니 도대체 KKK나 히틀러하고 보는 프레임이 민족주의라는 프레임하고 똑같잖아요. 아니 나는 그리고 현실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신불하는 사람들이 뛰어들 것 같으면 이 사람들에게 종교인에게 세금도 안 주죠. 네. 많은 특권들이 있잖아요. 종교인이 누르는 그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거리로 나오셔서 세금도 내시고 구속도 되시고 똑같이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아까 뭐 좌우 우리 한국의 좌우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다른 나라 일본하고 전쟁의 상처가 있고 지배에 아주 악연이 있지만 종교라면은 종교인끼리 서로 만나서 그러니까요. 화해를 하자 뭐 이런 메시지도 낼 수 있어야 되는데 와 저는 정말 너무 그러니까 너무 일본은 무슨 적이야 뭐야. 근데 왜 얘네들이 진짜. 정의라는 일본 사람들은 정의라는 이름을 쓰냐 네. 이거야. 네. 정말 이거는 아니 우리가 그렇게 불러주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민족주의라는 거는요. 네. 이미 대한민국과 요 아시아의 몇 군데를 빼고는요. 이미 일본도 민족주의는 어느 정도 벗어나는 나라야. 약간의 그 또라이들 빼고는요. 그러면 미국이나. 근데 그 일본의 약간의 또라이와 지금 현재 민주당하고 너무 코드가 너무 잘 맞아. 너무 잘 맞아. 내가 보기에 일본 극우랑 주파수가 착착 맞아. 정의구현사자단 이렇게 완전히 그냥 너무 딱 맞아. 근데 일본 극우는 그렇게 지지를 많이 못 받잖아. 근데 우리 민주당은 너무 지지율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한 줌밖에 안 되는 민주당의 세력이라면, 그러니까 정의당 정도 클래스 내 레벨이라면 문제가 안 돼 떠들어봤자. 근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우리나라 민주는 그렇게 떨어지는 겁니까? 그게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민족주의의 어떤 그 잔재를 벗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사실 우리나라 식민지 역사를 보세요. 식민지 때 왜 사회주의가 득세를 하고 그랬냐.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은 다른 나라들은 자연스럽게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하면서 그 안에서 뭐 좌파가 생기고 우파가 생기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게 좌파라는 개념이 어떻고 우파라는 개념이 어떻고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식민지라는 그 특수한 환경 속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식민지의 이 제국주의를 어떻게 극복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주의 쪽으로 경도가 되면서 해방되고 나서 뭐 투표를 해서 우리나라가 어느 쪽으로 갈래 하니까 70%가 사회주의를 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던 거잖아요.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걸 막아버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그 선택이 지금 평양과 서울을 지금 가르는 선택이 된 거잖아. 근데 원래 사람은 태생적으로 좀 좌파로 사는 게 편하긴 한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보수는 주로 보수가 뭐라냐면 보수가 밥을 지어. 좌파는 그 밥을 먹고 밥이 좀 맞아. 엎어버리고 맞아. 이런 게 좌파거든. 맞아. 얼마나 맞아. 돈 벌어오면 그거 나눠 쓰면서 왜 이거밖에 돈 못 버냐고 호통치고. 여보 당신 좌파야. 삼성이 돈 벌어오면 그거를 배부르게 살면서 일단 총수를 구속시켜. 그러니까. 맞아. 그리고 좌파가 더 편해요. 그러니까 아까 아테네 중후 정치랑 똑같은 게 그 장수들이 이기고 왔더니 그 수장대 죽은 얘를 구하지 않았다고 이 장수를 죽이잖아. 좌파 역사는 그냥 그러니까 아까 삼성이 막 이렇게 기업들이 열심히 일해갖고 경제를 일궈놨더니 거기서 이제 몇 가지 생기는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구속시켜 버리잖아. 그렇죠. 똑같네. 그러니까 좌파는 되게 편해. 왜냐하면은
이렇게 눈앞에서 보면 되게 그럴듯하거든. 내가 너무 그동안 편안한 인생을 살아왔나 봐. 요즘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렇지. 기자님 우리 좌파 선언하자. 누군가를 설득하고 이러기에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좌파는 되게 다수야, 좌파가. 다수야. 어떤 이 사회적인 복잡한 이슈에 대해서 뭐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단기적인 이슈보다 뭐 단기적인 이슈도 있지만 장기적인 이슈도 검토하고 부작용도 검토하고 진짜 궁극적으로 살 길이 뭔가 여러 가지. 그렇지. 사실은 그렇잖아요. 뭐 여러 번 얘기하지만 아니 한일 그 저기 기본협정 맺을 때 얼마나 난리 지랄 부르셨어요. 그때 저도 기억나요, 진짜. 그다음에 뭐 청구권 그거 받을 때도 얼마나 난리 쳤고. 아니 일단 경부고속도로 질 때 얼마나 난리 지랄 부르셨어요. 포항제철도 못 찍게 했었고. 포항제철 질 때 난리 났고. 그다음에 뭐 저기 반도체 할 때 뭐 지랄 난리 치고. 그러니까 뭐 할 때마다 난리야. 그다음에 한미 FTA 한다니까 지랄 난리 부르스 치고. 나 한이유 FTA 반대하러 EU까지 갔다 왔다 유럽에. 아니 김주경님께서 정 기자니까 방송할 때는 저한테 미리 공부 좀 하고 와야 된다고. 근데 여기 미리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 워낙 깊이, 폭이 넓고 깊이가 깊어요. 그래서 우리가 깊이가 얇게. 아니 왜 사람이 내가 한 30분만 공부하면 되겠다 싶으면 하는데 이 사람하고 얘기하려면 3달은 공부해야 되니까 그럼 포기가 되잖아. 내가 아는 건 내가 꺼내는 거고 우리 유진 쌤이 아는 거 꺼내면 또 내가 모르지. 우리가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꺼내지 마. 우리가 아는 거라고는 좌파 시절의 경험밖에 없어요. 근데 나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그 종교에 특히 천주교의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돼 있고 누가 너의 뺨을 치고도 왼편을 내놓으라 그래 있고 7번씩 70번을 용서하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국민적으로는 이미 다 이제 지나간 과거고 용서하고 미래로 가려고 하는데 신부들이 과거를 자꾸 원수를 반드시 갚아야 된다. 어떻게 원수를 잊었니 이러면서 증오와 분노를 부추기고 있어. 한 가지 실천하는 게 있지. 우리 원수인 북한을 사랑하잖아. 겁나 사랑해. 겁나.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 헌법의 주적이 북한으로 돼 있어 이러는 거구나. 북한만 사랑하고 나머지는 다 죽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여튼 제가 뭐 주장하고 싶은 바는 그래요. 미국과 유럽과 거기 선진국이라고 하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민족주의는 정말 예를 들어서 손흥민 경기 보면은 거기 팔뚝에 하나 써 있죠. No room for racism. 이게 뭐야? 인종주의가 설 땅은 없다. 손흥민이 그런 걸 아니 혼자? 프리미어 리그에 그 프리미어 리그가 No room for racism이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프리미어 선수 유니폼에는 반드시 그걸 붙이게 돼 있고 프리미어 중계를 할 때도 거기 점수표 밑에다가 중간에 보면 No room for racism 해가지고 한번 나와요. 멋있다. 근데 어차피 국가라는 개념이 여러 가지 민족이라는 개념이라는 게 그러니까 혈연이라는 개념을 빼고 사실 혈연, 영토, 언어를 중심으로 문화 이렇게 민족의 어떤 징표를 보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다 무너진 상태라면 나는 요즘 그런 생각도 들어. 그러니까 내가 청년들 2030이라면 그런 운동을 했을 것 같은데 이제 청년이 없잖아요. 저출산 정책 때문에 배운 청년들이 많지 않아. 후진국가 많지만 뭘 하냐면 국가를 선택하게 해서 국가들이 청년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고 청년들이 내가 국적을 선택할 수 있게 해서 청년 정책이 잘 돼 있는 나라들이 청년을 많이 쟁취하는 그런 경쟁 시대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상상을 내가 했었는데 천재인데? 왜 이런 얘기를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그 자기의 가치관과 이념에 따라서 국가를 선택해서 사회주의자들은 거기서 모여 살고 자본주의자들은 자본자들끼리 모여 살고 아니. 그랬으면 좋겠어. 그건 안 돼. 좌파는 꼭 우리가 이제 보수끼리 있는데 거기 끼어서 살아. 왜냐면 그래야 편하거든. 그러니까 거기 가면 아무도 밥을 안 해. 다 굶어 죽어. 그러니까 그런 유진쌤의 생각을 1783년에 진짜? 미국의 파운딩 파더라는 사람들이 했었어. 봐봐. 이런 걸 그러니까 내가 이게 문제인 게 뭐냐면 이런 내가 걸- 공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뭔지 이런 걸 알아? 공부해서 어떻게 따라가 이걸 어떻게 공부해? 내가 옛날에 초등학교 때 어. 2학년 때 분배 법칙을 발견한 거야. 수학 문제를 풀다가 난 내가 천재인 줄 알았어. 수학자가 될 수 있을 줄 알았어. 그치. 근데 2년 지나니까 학교에서 가르쳐줘. 그럼. 그리고 보수 개념을 내가 또 혼자 발견한 거야. 난 천재인 줄 알았어. 아니 근데 그걸 스스로 발견했다는 건 대단한 근데 거지.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대단한 세상의 거지. 공부는 난 배워도 한참 후에 이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인데 지금 이거 봐. 내가 뭔가 이렇게 생각해냈는데 1700년대에 했다니까. 미국 헌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가치가 없다 내가. 아니 미국 헌법을 만들 때 주가 13개였잖아. 근데 우리는 지금은 미국의 뭐 쉬운 게 주가 저거 주라는 게 왜 있어야 돼? 연방이라는 게 왜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쓴 기록을 보면은 각 주가 거의 다른 나라였어요. 좋네. 완전히 다른 나라였고 자기 주에 대한 그러면은- 애국심이 되게 컸어. 근데 그 나라들을 통합해서 우리가 연방제 국가를 만들자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거야. 뭐냐?
우리 주들도 경쟁을 해야 된다. 주가 후지면은 다른 주로 가서 이사를 하게 살면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그럼 우리나라도 지방자치를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살면 그러면 호남은 사회주의 해도 되잖아. 사실은 거기에는 책임성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지. 뭐냐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거의 대부분이 그 저기 재정 자립도가 20% 10% 뭐 이런 모양이잖아. 그러니까 그게 문제야. 그러면서 온갖 궁시렁궁시렁 곳에서 다 하잖아. 그러니까 수도권이 중앙 돈을 벌어가지고 사실은 전국의 지자체를 먹여 살리고 그렇지. 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불만이 많아? 아니 그러니까 나 수도권 안 사는데? 아니 나한테 하는 소리야?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다 그래서 수도권이 모든 게 잘 됐냐? 수도권으로 모든 게 집중됐으니까 그런 측면이 있어 거꾸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책임성이라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자기 고향, 자기 도시를 어떻게 부흥시키기 위해서 뭘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가라는 거는 또 서로 또 노력하고 경쟁을 하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는. 난 지금 정 기자님이 아까 1783년 뭐 파운더인가 뭐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네네. 파운드리가 아니라 파운딩 파더. 아 그렇구나. 내가 있잖아. 그래갖고 혹시 건국의 아버지라 그러면 안 돼? 그걸 꼭 그렇게 말해갖고 건국의 우리는 아버지. 그래갖고 나 있잖아. 고은사님과 보수가 소년 가장이라고 감사합니다. 네, 연도가 맞는지 확인하려고 연도 틀린 네. 거 막 따지려고 찾다가 뭐라 네. 하는지 알아? 파운딩 파더를 파운더리라고 검색했어. 그래서 파운드리는 저기 삼성이 TSMC 잡으려고 난리치는 거고. 1783년은 무슨 남 반도체를 검색하셨군요. 진짜 미국의 탄생가 나오네. 1783년에 헌법을 저기 제정했다니까. 파리 회의 승인이네. 와 대단하다. 이런 거 어떻게 난 처음 들어서 파운딩 파더로. 아 그러니까 이거 봐봐. 아니야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 1786년인가 그럴 수도 있어. 아니 맞아. 그 책 있잖아요.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운 큰바의 얼굴이라는 소설에 의하면 큰바의 얼굴에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이렇게 있는 소설을 우리가 고등학교 때 교과서에서 배우긴 하는데 어니스트 나오고 어니스트. 그러니까 어니스트가 그 중에 큰바의 얼굴이잖아. 아니 어니스트가 그 어린이죠. 큰바의 얼굴을 보고 자란. 아니 어니스트가 큰바의 얼굴을 닮아갔다는 게 그거 아니야? 큰바의 얼굴을 내가 찾겠다고 했는데 그 자기가 그 얼굴 아니야?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아니 그런 소설 있잖아. 막 있어. 그러니까 큰바의 얼굴을 막 찾아다녔는데 나중에 나이 들어보니까 딱 그놈이 내가 그놈이야. 아니 이런 거 있었어. 맞아요. 그런 거 있었어요. 그렇다 치자. 아씨 정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한 거 아닙니까? 사람이 무식해도 아니야. 교수님 지금 진짜 중요한 일이 있어. 오늘. 무식해도 유튜브를 과방위에서 드디어 오늘 방송법 통과시켰잖아요. 그거보다 이게 더 중요해.